116회 법인 조정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은 반드시 그 회사 코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상수 기업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전자 부품 등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 그리고 도급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5년도고요. 자, 1번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나왔네요. 자,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간의 수익금액에 대한 차이를 확인해 보는 서류이고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이제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하고 그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밝혀내는 서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 수익금액이 나와 있어요. 제품 매출, 공사 수익금. 자, 과세와 면세를 합친 금액이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공사 수익에 대한 조정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말결산 시에 제품 매출 관련해서 550만 원, 원가 300만 원짜리가 매출이 누락됐대요. 그럼 이것도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금액에. 자, 그래서 그 수익금액을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사이 수익금액의 차이를 한번 따져보는 게 바로 수익금액 명세서입니다. 자, 그리고 과세표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하고 명세서 상에서 이제 수익금액하고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또 밝혀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수익금액 조정 계산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수익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매출 조회를 눌러 주시면은 자, 제품 매출이 나와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불러 오시고요. 자, 그리고 공사 수익금액. 이것도 매출이니까 매출 조회 누르신 다음에 공사 수익금액. 이렇게 해서 우선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문제 보니까 공사 수익금과 관련해서 아름건물 공사에서 지금 저희가 건설 공사를 했는데 자, 3억짜리 공사인데 총 공사 예정비가 2억이에요. 그럼 당해년도 말 공사비 누적액이 1억 5천입니다. 그럼 진행률이 있을 거니까 그 진행률 도급 금액의 진행률을 곱하고 그리고 전년도 말까지 누적 공사 수입 계산한 게 1억 5천이니까 그걸 빼면은 그게 올해의 진행률에 따른 공사 수익 인식인데 회사가 공사 수익 금액 계산한 게 이만큼이니까 그 차이를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여기 지금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탭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입력을 해 보셔야 되는 건데 자, 공사명은 그 문제 보시면은 아름 건물 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자, 도급자는 주식회사 아름이라는 업체에서 공사 의뢰를 한 거죠. 자, 우리는 공사를 해주는 회사고 자, 그래서 지금 공사 계약 금액이 도급 금액이 3억이에요. 자, 해당 사업년도 말에 공사비 누적액. 자, 공사비 누적액이 얼마죠, 여러분 지금? 해당 연도 말에 공사비 누적액이 1억 5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공사하는 동안에 총 들어가는 총 공사 예정비 2억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1억 5천 나누기 2억 하게 되면 70, 75% 그죠? 1억 5천 나누기 2억 하게 되면 75%가 누적 공사 진행률이에요. 올해 말까지 공사가 누적으로 75%가 공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 계약금에서 75%를 곱하면 올해 연도 말까지의 공사 수익 인식해야 될 금액이 2억 2,500이에요. 3억 곱하기 75% 하면. 그런데 지금 전년도까지 공사 수익
누적 공사 수익 계상한 게, 장부의 공사 수익 계상한 게 1억 5천이래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7,500만 원이 올해 인식해야 될 공사 수익이에요. 진행률에 따른. 그런데 회사가 공사 수익으로 계상한 게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5천만 원을 과소 계상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큼 입금 산입, 공사 미수금에 대한 유보 발생으로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수익 금액 조정 계산에 요 공사 수익이 500만 원이 가산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산서상의 수익 금액과 이 법인세법상의 수익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밝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라는 거를 작성하는 이유가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보니까 결산할 때 제품 매출 관련된 누락된 것을 발견했대요. 자, 공급가액이 550, 원가가 300. 지금 매출이 누락이 된 거니까, 그쵸? 이거는 기타 수익금액 조정 탭에다가 매출 누락분에 대한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자, 여기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서 자, 제품 매출이 지금 누락된 거죠. 550만 원이 매출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고 관련된 원가가 3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원가는 이제 당연히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되고 요 550 공사 수익에 대해서는 요 수익금액 조정 계산 탭에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제품 매출 이렇게 조회를 해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수익금액 조정 부분에 요 제품 매출 쪽에 요 550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금액을 550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조정 등록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직접 입력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공사 미수금 가소계상 요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과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500만 원 그대로 들어가시고 공사 미수금이 과소계상된 거니까 입금 산입하고 유보 발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품 매출 누락한 거에 대해서는 자 요 매출 누락한 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대로 넣어 주시고요. 자 이것만큼 외상 매출금 채권이 과소계상된 거니까 입금 산입해서 유보 발생으로 잡아주시고 자 매출 원가에 대한 거 자 제품 매출 원가도 누락이 됐으니까 요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주시고 300만 원만큼 자 이거는 매출 원가 즉 제품이라는 재고 자산의 차이니까 유보 발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매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세무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공사 수익 누락한 거, 공사 수익 가소 계상한 거, 매출 누락한 거, 그리고 송금 산입 쪽에 매출 원가 가소 계상한 거를 유보 발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작성하라고 돼 있냐면 과세표준, 부가세 과세표준이 나와 있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도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우선 이거를 저장을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걸 닫고,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과 지금 수익금액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불러오기를 클릭을 해서 한번 불러와 주신 다음에 요거를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제품 매출이 321012번 맞죠? 그럼 여기서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고, 자, 13 금액 고쳐주셔야 되겠죠? 네, 1357 000000 자, 1357
요걸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반영됐던 게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요 금액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고치는 게 아니고요. 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의 금액으로 왔던 걸로 그대로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코드 번호, 공사 수익금액 451104,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해 주신 다음에, 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아까 공사 수익 550만 원, 그 차이 때문에, 그래서 요 금액으로 반영을 해주시는 거. 이건 이제 조정 후 수익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조정 후 수익 금액이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법인세법상의 수익 금액은 이 금액인데, 부가세 1년 동안 과세 표준 신고한 거랑 이 수익 금액이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바로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입니다. 자, 요 금액 그대로 이렇게 오시고, 자, 여기 업종 코드 입력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익 검토를 눌러서, 자, 여기서 이제 불러오기를 한번 해주시면은 자료가 이제 불러져 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부가세 과세표준 자료가 지금 안 불러와 있고,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자, 부가세 과세표준의 과세가 1억 17억 9,950이죠. 유형자산 매각한게 3천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면세로 신고된 게 이제 3억 8천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주의하실 게, 자, 면세 수익 금액은 따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과세 일반 부분은 17억 9,9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영세가 있다고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또 면세 수익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죠? 면세 수익 금액이 면세가 3억 8천이죠. 이렇게 3억 8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료 나와 있는 요 숫자를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해줬어요. 그죠? 근데 조정 후 수익금액이 2154000 이렇게 나왔죠. 이 금액은 이제 업종별 수익금액의 2154000 요 금액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금액과 부가세 과세표준과의 차이가 지금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리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 문제를 보시면 부가세 과세 표준에는 유형자산을 매각한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건 유형자산의 처분이지 수익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난 거예요. 3천만 원만큼. 여기 보시면 자산의 매각 해가지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 때문에 차이가 난 거. 자, 이거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가 헷갈리는데 요 위에 글자 보고 하시면 돼요.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플러스로, 과세 표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지금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유형자산 매각한 게 3천이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로 3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도 지금 차이가 마이너스 500만 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차이가 왜 날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는 들어가 있는데 수익 금액에 뭐 안 들어가 있다든지, 수익 금액에 들어가 있는데 가표에는 안 들어가 있다든지, 이 차이에 대한 걸 원인을 따져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진행률 때문에, 진행률, 법인세법상의 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익 과소계상액이 500이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여기 지금 공사수익이 500만 원이 장부에 과소계상돼 있어서 입금 산입을 했단 말이에요. 세무조정을 통해서 500 입금 산입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500에 대해서는 수익 금액에 들어가 있는데 과세 표준에는 지금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률에 의한 차이 때문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00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또 여러분 헷갈리는 게,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것 중에 지금 요 매출 누락한 거, 그죠? 55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왜 반영을 안 하느냐.
이제 그게 또 헷갈릴 수가 있을 건데, 자, 매출 550을 누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과세 표준에도 누락이 됐고, 부가세 과세 표준에도 누락이 됐고, 수익 금액에도 누락이 됐던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누락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이해될까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3천만 원하고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이가 다 조정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예요. 자, 이건데, 자,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하시오. 단 세무 조정의 유형과 소득 처분이 같은 세무 조정일지라도 건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정 과목 코드는 모두 판관비래요. 800분대 코드랍니다. 그럼 지금 요게 교재가 좀 미스가 났는데, 요게 2024년이 아니라 2025년도로 좀 이렇게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문제가 나오면 우선 요거 마무리 짓고요. 한 거는 다 끝내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은, 자, 법인 조정 메뉴 안에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로 들어가서 불러오기를 우선 해주시면 돼요. 엔터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오기를 먼저 하시고요. 이렇게 불러오기를 하시고요. 자, 이 중에 우리가 송금 불산입 돼야 되는 것들은 송금 불산입 표시에다가 숫자 1번을 눌러주시면 송금 불산입 표시가 됩니다. 자, 자동차세는 당연히 송금 인정이 되죠. 자, 토지 취득세를 우리가 지금 세금과 원가로 처리했지만 이건 토지의 취득 원가니까 이건 송금 불산입 유보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자, 법인 지방소득세. 자, 법인 소득세, 법인세에다가 법인 지방소득세. 이건 법인세 비용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 다 송금 불산입, 이건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이 돼야 되고요.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이런 것들은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가산세 낸 거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니까 송금 불산입으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폐기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뭐 잘못해서 지금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처리 비용이니까 이건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요. 업무용 승용 자동차세 이것도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송금물 산입되는 요 세 건에 대해서 각각 세무 조정을 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조정 등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하나씩 직접 입력으로 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명칭 그대로 쓰면 돼요. 키워드를 본사 토지 취득세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토지 취득세 이렇게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금액이 891만 원. 자, 이거는 토지의 원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산에 대한 차이죠. 유보 발생.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 있어요? 자, 법인 지방소득세. 그죠? 법인 지방소득세. 자, 105만 4천 원이죠? 자, 이것도 법인세 비용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것도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자,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납부지연 가산세. 자, 납부지연 가산세. 이거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벌금 가산세를 매긴 건데 이걸 세금과원가 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87,000원만큼 송금 불산입인데 국가에 기속되는 거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이렇게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 자, 여긴 유보, 그리고 법인세 비용과 관련된 거, 기타 사회 유출, 그리고 가산세,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자,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을 각각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가서 바로 이제 여러분 세무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내역이 있는데, 자, 지금 첫 번째 거는 7월 7일에 구입한 매도 가능 증권 1,0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공정가액이 1,200이었대요.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0 해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기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열어서, 자, 문제 보면서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했죠. 그러면 이거는 각사소득에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대변에 있으면 먼저 이걸 소득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입금 산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자, 금액이 200만 원일 거 아닙니까? 그죠? 우선은 입금 산입에서, 자, 이거는 자산부채의 차이가 아니라 회사는 자본의 기타 포괄수익 누계액 자본으로 했고, 우리 법인세법상은 각사소득으로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각사소득도 어차피 자본을 구성하니까 자본 구성 항목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한 다음에 이 입금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다시 입금 불산입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는 송금산입. 즉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200에 대해서는 그 증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을 감액하는 거니까 송금산입 또는 입금불산입 이렇게.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200만 원만큼 이게 진짜 입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을 감액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유보 발생으로 해서 다시 송금산입, 입금산입 200, 송금산입 200. 그 소득에 영향이 없고 이 매도가질권 평가에 대한 걸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이중세무조정이라고 해요. 특히나 이 세무조정을 엄청 어려워하시는데 이걸 여러분 하나의 툴로 그냥 딱 외워버리세요. 아, 매도가질권 평가이익,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자본이 대변에 있으면 우선 각사소득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입금산입 기타. 근데 입금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 매도가능증권 자산 증가분을 인정 안 하니까 송금산입에서 마이너스 유보해서 유보 발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여튼 요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또. 자,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 500만 원은 자기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회계상으로는 자본 잉여금이지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으로 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지금 자본 잉여금으로 해놨어요, 회사가. 그렇죠? 근데 이건 법인세법상의 입금이에요. 자, 그러면 입금 산입을 해야 돼. 그죠? 각사소득에다가 소득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 500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시죠? 근데 지금 장부에도 자본의 구성 항목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집어넣어놨고 법인세법에서는 자본의 구성 항목인 이익잉여금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자본의 크기는 똑같아요. 자본의 구성 항목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이런 거는 기타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2천만 원이 특수관계 법인의 파산으로 회수 불능됨에 따라 대손상각비로 처리했대요. 자, 여러분 이렇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채권에 대해서 업무와 전혀 관련 없이 이걸 송금 비용 처리했다? 이건 송금으로 인정 안 돼요. 그쵸? 이건 송금 불산입, 이건 특정 법인에 기속되는 거니까 기타 사유 유출로. 자, 그러면은 송금 불산입. 자, 대손상각비 처리를 했지만 이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이거를 대손 처리하는 건 송금으로 인정 안 된다는 거. 자, 이 금액이 얼마라고 여러분? 2천만 원. 자, 이건 특정 법인에 기속되는 거니까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건물관리비로 계상한 금액에는 대표이사의 사택관리비 56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실은 이게 명확하진 않죠. 우리가 사택 유지비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택 유지비,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송금물산입을 하는데, 자, 문제 조건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주주 등이 아닌 임원의 사택 유지비 어, 관리비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주 등이 아닌 임원의 사택 유지비. 이거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이 대표이사가 지금 주식 보유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송금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이게 지금 이 대표이사가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냐 그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문제 낸 이유는 어, 이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택 관리비로 송금물산입하라는 문제예요. 원래의 취지가. 근데 이제 문맥상으로 명확하게 이게 지금 주주 등이 아닌 임원에 대한 것인지 주주에 대한 것인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송금으로 그냥 인정된 걸로 여러분이 했어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취지에 따라서 어, 송금 불산입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분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고요. 주주인 대표이사다 이렇게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건물관리비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런 주주 등의 사택관리비 이런 것들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니까 송금불산입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쪽에다가 건물관리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금액이 얼마였죠, 여러분? 문제 보시니까. 자, 560. 자, 560만 원만큼. 자, 이거는 대표이사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상여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다 그러면 배당으로 해요, 상여로 해요? 상여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될 때는 상여로 처분하시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각사소득을 구하는 거니까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비용을 뺀 후의 금액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전 이익으로 돌리기 위해서 법인세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 안 돼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나오면 송금물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비용, 자, 금액이 954만 600원인가요? 네, 954만 600원 맞죠? 기타 사회 유출로. 이렇게 해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포기액 2천만 원만큼 송금물산입 기타 사회 유출. 대표이사 그냥 이렇게 이건 문제 풀어봐요. 그냥 주주인 대표이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건물관리비, 송금물산입 상여, 법인세 비용, 송금물산입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요. 자, 그리고 우리 매도가는 증권에 대한 것은 자,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입금 산입하고 기타로 한 다음에 이중 세무 추정이니까 매도가는 증권을 감액하는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해서 유보 발생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무 추정을 완료하시면 되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우리가 법인세법상으로는 입금으로 보니까 입금 산입하고 자본의 구성 항목의 차이니까 기타 이렇게 해서 세무 추정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자료는 25년도 1월 1일부터 25년도 12월 말일까지의 원천징수 관련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원천징수, 세액 명세서 메뉴에 원천징수 납부세 값 탭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불러온 자를 무시하고 지방세 납세지까지 입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하시고, 자, 어디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법인조정 2 메뉴 안에 원천납부 명세서로 들어가시고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조교에다가 거기 조교 나와 있죠? 정기예금 이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이거 내국인이죠, 그죠? 국민은행이니까 내국인. 그다음에 사업자 번호 나와 있으시죠? 12381 그리고 02 128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상호는 F2번 눌러보시면 이제 국민은행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일은 6월 30일이죠. 자, 그 다음에 금액은요, 여러분. 자,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3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원천징수 세율은 우리 일반적인 이자 소득은 14%예요. 물론 이제 지방소득세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지방세 납세지는 종로구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종로구 가회동이라고 나와 있네요. 종로구 가회동. 다시 가회동 이렇게 조회를 해볼까요? 네, 가회동이라고 조회하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또 정기적금 이자라고 나와 있고요. 자, 내국인이고, 자, 210 그리고 81 그리고 87 525. 자, F1번 눌러서 신한은행 걸어주시면 되겠죠? 자, 9월 30일. 자, 금액은 1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14% F2번 눌러서 대치동이라고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자, 이건 이제 이자소득이죠. 우리 소득세법 기준으로 보면 내국인이고요. 자, 603 81 02 354 이렇게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자, F1번 눌러서 신흥산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날짜는 11월 30일이고요.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세율이 거기 또 다행히 나와 있죠. 우리가 비영업대금 이익은 25%입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F2번 눌러서 중동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다 안 나오니까 해운대구 중동 이렇게 해볼까요? 중동 이라고 쳐주시고 해운대구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명세서에 원천징수 부분으로 금액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원천징수 납부세 값지만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장 잘 하시고 닫기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네요. 자, 법인 차량 관련 자료와 저장된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취득일, 보험기간 등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수정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메뉴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래 차량은 모두 영업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이 전용보험에 가입 안 하면 송금물산이 되는 거니까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지금 차량 1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여기 법인조정 첫 번째 들어가 보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있죠? 이걸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157에 산타페 해가지고 지금 기초값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차량 운반고고, 자, 그리고 고정자산 코드는 안 걸려 있어요. 이건 뭐 코드를 꼭 걸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고정자산 코드를 뭐 걸어라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요. 자, 취득일자는 거기 보니까 2025년도로 되어 있으시죠? 2025년도 7월 1일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영업 보니까 이제 800번대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성명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자, 그리고
임차 여부. 자, 이거는 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여기 자가. 맞죠? 네, 이렇게 자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자가로 구분해 주시고요. 임차 기간은 필요가 없죠. 자가니까. 자, 그리고 보험 가입 되어 있다고 했고, 자, 보험 기간이 지금 2025년도 7월 1일부터 종료일부터 바꿔야 되겠네요. 2025년도 12월 31일 앞에가 2025년도 7월 1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와 있는 기간으로 우리가 수정을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행거리는 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 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는 당연히 여죠. 그죠? 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전용 번호판 부착 여부가 부르돼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전용 번호판 부착은 24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부착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 지금 이거는 지금 8천만 원이 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호 부착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크게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번호 부착 부르되어 있고, 자, 운행 기록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출퇴근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출퇴근 거리가 12,000km 하고 되어 있고요. 자, 업무 사용 거리는 여기 뭐 따로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 밑에 클릭하신 다음에 248의 K9 여기 지금 K9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우선은 여기 문제 보시면은 자, 판관비로 되어 있고요. 판관비로 되어 있어요. 판관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임차 여부는 우정 리스네요. 그러니까 우리 자가가 아니죠. 그래서 임차 여부는 이제 운영 리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운영 리스로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 개시일은 이제 25년도 1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바꿔야 되겠죠? 2025년도 1월 1일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27년도 12월 31일이니까 2027년도 12월 31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은 가입이 돼 있다고 했으니까, 자, 보험 기간은요, 여러분. 자, 보험 기간은 거기 나와 있어요. 똑같아요. 리스 기간하고 보험 기간은 25년도까지 돼 있네요. 1년만 돼 있죠. 그래서 2025년도 1월 1일부터 끝에 거부터 2025년도 12월 31일, 2025년도 1월 1일 이렇게 해서 보험 기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출퇴근 거리 6,400km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출퇴근 사용 전용 번호판 부착 여부에 여루돼 있고요. 여루되어 있고 운행 기록부 나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출퇴근은 부르돼 있어요. 문제 보시면 출퇴근은 부르돼 있고, 그래서 요거 보시고서 나와 있는 데이터로 확인을 먼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닫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자, 여기 업무용 승용 자동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자, 이거를 지금 작성하라는 거예요. 자, 요걸 클릭을 해서 자, 클릭을 하시고 자, 새로 불러오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새로 불러오기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불러옵니다. 자, 이제 요거 보고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 보시고. 자, 첫 번째 산타페 문제 보시면 총 주행거리가 12,000km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업무에 사용한 게 12,000k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취득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으시죠? 취득가액이 4,400인데 부가세 포함이니까, 자, 4,400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4,400. 자, 4,400으로 취득가액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 얼마라고 나와 있으시죠? 문제 보시면. 여기 문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440. 요거 보고 입력하시는 거예요. 440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유류비. 여러분, 얼마 나와 있죠? 220. 자, 그리고 보험료가 50만 원이죠. 자, 수선비 나와 있나요, 여러분? 수선비는 없고요. 자동차세가 있죠. 자동차세가 얼마죠, 여러분 보니까? 42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계 금액도 나오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입력을 했어요. 자, 입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면, 지금, 거기 지금 문제 보시면은,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나와 있고요. 다른 정보는 나와 있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된 거, 2월 된 거는 산타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우선 완료를 해주시고, 자, 업무 사용 비율은 100%죠. 그죠? 100%라고 입력을 해줘야지만 또 이게 반영이 되니까 요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했더니 업무의 사용 금액 이렇게 해서 합계 금액이 나와 있고요.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자, 그래서 지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이 또 나왔습니다. 40만 원.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정 등록을 눌러보면 이렇게 금액이 또 반영이 돼요. 이따가 마지막에 이걸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 K9 리스 한 것도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총 주행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문제 보시면 총 주행 거리는 8,000km, 그리고 업무 사용 거리가 6,400km, 8,000km 그리고 6,400km. 자, 그럼 업무 사용 비율이 80%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은 연간 리스료가 1,56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임차료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유류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으시죠? 유류비가 45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보험료는 거기 없고요, 당연히. 그죠? 보험료는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선비도 없고, 자동차세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입력을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요. 자, 1,560만 원, 유류비 450만 원.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문제 보시면은, 자, 여기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1274만 1,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요 금액을 여러분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요 금액을 1274만 1,000원 주어진 값으로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자, 끝났는데 주의사항이, 자, 요 밑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게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2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리스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니까 이걸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입력하라고 이걸 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요렇게 나오시면은 여기다가 정기 2월 감가상각 한도 초과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넣어서 입력할 건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입력할 거를 꼼꼼히 문제 지문 보고 차분하게 입력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 프로그램 서식에 맞춰서 한도 초과 계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도 초과된 금액이 또 나왔죠. 이렇게. 자,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을 각각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조정 등록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된 게 지금 259만 2,800원인데, 자, 여기 세무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그럼 이거는, 어,
문제 여기 문구를 한번 보시면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럼 이걸 뭐 각각 하라고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죠? 각각 하라고 하진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서 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각각 나눠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자산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나눠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자 우리 산타페가 있었고, 그리고 또 K9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하여튼 지금 산타페 한도 초과된 건 얼마입니까, 여러분? 요거는 잠깐 닫고, 산타페 한도 초과된 거는 40이니까 40이니까 여기서 요 259만 2,800원에서 40만 원은 산타페 거 한도 초과된 거죠. 그럼 여기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뭐 가로 열고 뭐 산타페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더 좋겠죠. 40만 원은 산타페 거. 자, 그럼 이거는 감가상각비 자차에 대한 거니까, 자차에 대한 것은 감가상각 한도 초과된 거는 우리 자산이니까 유보로 보는 거예요. 유보 발생으로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운영리스한 거 한도 초과된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운영리스 한도 초과된 거 요거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 금액은 259만 2,800원에서 나머지 금액일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금액. 음. 자, 그 나머지 금액이니까 그럼 얼마겠어요, 여러분? 259280에서 40만 원 빼면 자, 금액이 219만 2,800원.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리스 자산이잖아요. 우리 차가 우리 회사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했을 때에 리스 차량에 대한 한도 초과는, 감가상각 한도 초과는 기타 사유유출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자산이 아니니까, 그죠? 기타 사유유출로 소득 처분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업무 미사용 금액은 뭐예요? 업무 사용 비율을 오버해서 지금 이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이 집계가 된 거예요. 그럼 요거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 업무 미사용분 요거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02만 원, 그리고 대표자 상여로 이렇게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송금물산이 이렇게 각각 주의사항은 자차의 경우에는 유보로, 그 다음에 운영리스 차량에 대한 요 감가상각 한도 초과된 거는 기타 사유 유출로, 그리고 업무 사용 비율을 초과해서 지출한 업무 미사용분, 그러니까 업무 사용 비율이 몇 퍼센트다라고 우리가 산정했는데 그거 이상 비용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업무 미사용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것만큼은 상여로 이렇게 소득 처분한다는 거. 그래서 그럼 이게 또 자주 안 해보면은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 번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는 걸 해보시는 게 또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 해주시고, 자, 저장 잘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인 조정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또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